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 얘기인데요. 바로 며칠 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에서 허위, 왜곡된 내용이 들어있는 33곳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은 출판, 배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은 뭐 33개 있겠습니다만은요.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5.18 과정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전에 일찍이 지만원 씨가 주장해가지고 법적으로 제소가 돼가지고 이미 문제가 됐죠. 반복적으로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만원 씨의 말을 인용해서 참했어요. 당시 대통령이면은 이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제3자인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시민군이 먼저 총을 쏘기 전에 계엄군이 총을 쏜 적이 없었다든가 최근에 국과수에서 확인해 준 기총소사 헬기에서 했던 부분도 없었다 등등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는 이거를 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은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현성 부원장, 네. 혹시 이 주장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예. 저는 회고록 안에 있는 5.18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다루고 있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된다. 정말로 회고록이란 이름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보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 127일 만에 지금 이게 수용이 된 거거든요. 네. 가처분 신청이.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샀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읽고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처분 측은 좀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조작록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5.18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당사자로 언급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사람은 국민을 둘리려고 하면 됩니까? 국민 속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분은 볼 때는 이 전두환 회고록이 시사한 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 그 5.18은 우리 민족의 아마 최대 비극이죠. 우리 같은 민족을 갖다 했던 6.25 전쟁 이후에 네. 가장 큰 그 비극인데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적폐청산 특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거 청산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 중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봐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처벌이 되고 그 다음 화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계엄군이 그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는 총을 겨누지 않았다. 발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강주 시민들이 먼저 계엄군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발표를 했다. 네. 그래서 좌익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네.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YS 대통령이 그 특사로서 이 풀어줘 버렸어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정말 그 자기의 역사적 가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네. 대통령이 그 특별 사면권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남용했다. 역사에 그 김대중 대통령 후보 당선자와 당선인 시절이죠. 네. YS 대통령이 현직이고요. 어쨌든 간에 네.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실제로 예, 그때 네. 그 잘못했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과거 청산이나 적폐 청산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때, 저 때도 보면은 군 조직이 또 엄청난 조직이잖아요. 검찰 조직처럼, 국정원 조직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폭로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었죠. 네. 이번에도 보니까 국정원에서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네. 드러난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관련 또 보니까는요. 전에 이순자 여사, 이순자 씨가 자서전을 했었죠. 당신은 애롭지 않다 이 내용에서 자신들도 5.18의 희생자다 이런 주장한 적이 있었죠. 여기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이순자 부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5.18 관련해서 그동안에 50 청문회 과정 등등을 포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해왔나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죠. 이 광주 사태는 우리 근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서 온 국민이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화합 단결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대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불법행위를 당한 것에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예. 저 때가 그러니까 맨 처음 화면에 나왔던 것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아마 인수위 네, 과정에 맞습니다. 88년 2월 20일이면은 본인이 임기 끝나기 5일 전에 했는데 직전이죠. 사랑과 관용으로 하자라고 했다가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불려와서 막바지 했을 시기에 당시 정말 야당 의원들이 현직에 더구나 5.18 현장에 있었던 정상용 당시 의원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시 본인이 겸사령관이었었는데 지만원 씨 등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책에 해고록에 쓰는 게 정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그 회고록에도 이제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이순자 씨 그 내용도 이제 그 내용인데 네. 뭐냐하면 5.18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 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정권을 잡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해 내내 5월달 5.18이 있기 전에 서울 지역에서 계속 시위가 있었을 때 그 시위의 목적이 뭐였냐면 전두환 집권 방지 시위였어요. 네. 전두환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니 네. 우리 학생들이 참을 수 이건 없는 거다. 이거는 우리 다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전두환을 막기 위해서 5월 달에 시위가 있었고 그것이 5.18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 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위도 대부분 학생들이 주도해서 그때 했는데 네. 그 시위도 역시 전두환 대통령 되는 건 막고자 하는 시위였는데 네. 지금 저렇게 완전히 뒤바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회고록이 사실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당시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들을 공개도 하면서 네. 사실은 그 팩트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알릴 거 있으면 알리고 이래서 사실은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본인이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자기는 정보를 모든 군 계통에서 군뿐만 아니죠. 그 네. 당시 뭐 중앙정보부라든가 뭐 하여튼 정보계통 모든 그 정보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 문서들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이러이러한 경위로 해서 이게 현지에서 발포가 이루어진 거지 나는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거나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군 그 개입 그 부분도 만약에 북한군이 실제로 그 광주 지역에 와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군 정보기관은 다 놀고 있었습니까? 그때 다 정보 보고 해가지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 이런 보고가 그때 올라왔다라고 공개를 하고 실제로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체포해 보니 뭐 북한군 관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증을 한 거다라든가 네.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걸 이제 경강부에서 결국 논리를 몰고 가려고 하니 누군가의 논객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5.18 당시에 사진에 나오는 사람을 두고 북한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출세했다는 누구다 이런 대조를 하면서 지만원 씨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남선 씨 같은 경우에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북한에 있는 누구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됐었는데 지금 지만원 씨 그 부분으로 지금 재판에 걸려 있죠. 황장수 소장.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 말입니다. 현대사뿐만 아니라 뭐 일제 시대 또 해방이 되던 이 해방 전후사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갖다가 일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 역사가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보수 진영에서도 저런 좀 제가 생각할 땐 저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뭐 카알기 폭파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끊임없이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 규명을 하기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되면 그 구성에 한마디로 일정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를 둬요. 저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문제 삼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정말로 공정하게 이 정권이 이렇게 규명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여권, 야권, 이 보수, 진보 해서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이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 그리고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인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출판을 한다는 것은 이른바 그 표현의 자유인 것이죠. 왜 표현의 자유가 한다는데 뭔 말이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법원이 보여줬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회고록이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한계를 이탈해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어떤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더 이상 판매를 하거나 더 이상 출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는데 항소심, 상고심 가는 과정도 꾸준히 그 여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시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해서 400 몇십 명 또 600 몇십 명의 북한 특수군이 거기 가서 내부에 주도해가지고 이른바 반란을 키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 써먹었나 모르겠습니다. 마침 이 시기 맞물려가지고요. 지금 그 독일 기자 힌츠 피터의 시선으로 본 영화 택시 운전사가 보니까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개봉 4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이제 400만. 그래서 이게 400만 돌파했나요? 지난주에 개봉했던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의 영화죠. 군함도. 군함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군함도는 지금 스크린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서 독과점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스크린 수는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지금 이번 주말로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일요일 최종 관객까지 집계하면 내일은 더 높은 수치가 나올 텐데 그만큼 지금 전두환 회고록과 반하는 국민들의 5.18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참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 위르겐 힌스페터 그 당시에 독일 외신 기자로 광주 지역에 직접 가서 취재를 했고 이분이 만들어낸 기록 화면들을 가지고 저희 80년대 대학생들이 국내에 없었던 사실 현장을 영상으로 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 테이프 지금까지 집에 기념으로 있습니다. 그죠. 그 굉장히 오래된 VHS 테이프인데 그러니까 소중한 자료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TV에서 틀지도 못했던. 그런데 이 지난해에 이 위르겐 힌스페터가 작고를 했어요. 그랬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박사복 씨라고 알려진 이 택시 기사를 한번 꼭 만나고 싶다라고 수소문을 했는데 이게 가명으로 알려져서 이 택시 기사 본인과의 조우는 다시 이제 현대 들어와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로 극영화로 남아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언으로 망월동에 묻히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이 지난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망월동에 좀 묻혀 있습니다. 왜 한마디 더 하시려고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저는 이제 이번 전두환 회고록 사건과 택시 운전사의 개봉이 참 기가 막히다. 정말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인 유석춘 위원장이 일베를 하라 그럽니다. 일베 가서 좀 놀아라. 근데 그 일베에서 5.18을 어떻게 다뤘는지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말 그 역사의식 없이 그냥 그 희화화시키고 완전히 그 민주화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울컥울컥 했는데 정말 이참에 택시 운전사라는 정말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어떤 아주 보통의 소시민인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광주의 현장에 가서 본인이 다시 탈바꿈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꼭 일베하시는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뭐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고요. 예. 저는 또 한마디만 조금 더 드리면 군함도 얘기하셨는데 군함도도 그렇고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연인지 모르지만 택시 운전사의 주연인 송강호 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연기자입니다. 군함도의 송중기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를 했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네. 묘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훈 박사.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린 보통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감대를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까지 촛불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저런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하고도 다 무관하게 나는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인데 이거 봤더니 이게 대통령이 헌법을 이렇게 교란시키고 문란하게 만들고 이러니 이게 결국 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그걸 참지 못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분들이 다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 네. 놓은 슬로건이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이 어떤 민주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연결되고 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의미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사하는 바 크다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싸고 과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또 논란도 있고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5.18 관련해가지고 기념사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냈던 벽에 붙였던 것을 가지고 읽었던 대목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서 아까 김현성 부원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회고록 관련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고 또 택시 운전사를 가지고 국민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국면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회고록이란 이름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국민들을 생각하며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보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 127일 만에 지금 이게 수용이 된 거거든요. 네. 가처분 신청이.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샀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읽고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처분 측은 좀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조작록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5.18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당사자로 언급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사람은 국민을 둘리려고 하면 됩니까? 국민 속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제가 부분은 볼 때는 이 전두환 회고록이 시사한 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 그 5.18은 우리 민족의 아마 최대 비극이죠. 그 우리 같은 민족을 갖다 했던 6.25 전쟁 이후에 네. 가장 큰 그 비극인데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적폐청산 특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거 청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 중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봐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밝혀지고 그다음에 처벌이 되고 그다음 화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계엄군이 그 죽음 앞에 내몰리 직전까지는 총을 겨누지 않았다. 발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강주 시민들이 먼저 계엄군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발표를 했다. 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 얘기인데요. 바로 며칠 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에서 허위, 왜곡된 내용이 들어있는 33곳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은 출판, 배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은 뭐 33개 있겠습니다만은요.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5.18 과정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전에 일찍이 지만원 씨가 주장해가지고 법적으로 제소가 돼가지고 이미 문제가 됐죠. 반복적으로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만원 씨의 말을 인용해서 참했어요. 당시 대통령이면은 이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제3자인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시민군이 먼저 총을 쏘기 전에 계엄군이 총을 쏜 적이 없었다든가 최근에 국과수에서 확인해 준
기총소사 헬기에서 했던 부분도 없었다 등등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는 이거를 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문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현성 부원장, 네. 혹시 이 주장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예. 저는 회고록 안에 있는 5.18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다루고 있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된다. 정말로 사령부나 예. 저 때가 그러니까 맨 처음 화면에 나왔던 것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아마 인수위 네, 과정에 맞습니다. 88년 2월 20일이면은 본인이 임기 끝나기 5일 전에 했는데 직전이죠. 사랑과 관용으로 하자라고 했다가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불려와서 막바지 했을 시기에 당시 정말 야당 의원들이 현직에 더구나 5.18 현장에 있었던 정상용 당시 의원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시 본인이 겸사령관이었었는데 지만원 씨 등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책에 회고록에 쓰는 게 정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그 회고록에도 이제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이순자 씨 그 내용도 이제 그 내용인데 네. 뭐냐하면 5.18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 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정권을 잡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해 내내 5월달 5.18이 있기 전에 서울 지역에서 계속 시위가 있었을 때 그 시위의 목적이 뭐였냐면 전두환 집권 방지 시위였어요. 네. 전두환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니 네. 우리 학생들이 참을 수 이건 없는 거다. 이건 우리 다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전두환을 막기 위해서 5월 달에 시위가 있었고 그것이 5.18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 네. 5.18도 마찬가지. 이번에 50 청문회 과정 등등을 포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해왔나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죠. 이 광주 사태는 우리 건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서 온 국민이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화합 단결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활동할 수 조용히 하세요.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국가기금을 강조해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좌익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네.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YS 대통령이 그 특사로서 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정말 그 자기의 역사적 가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네. 대통령이 그 특별 사면권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남용했다. 역사에 그 김대중 대통령 후보 당선자와 당선인 시절이죠. 네. YS 대통령이 현직이고요. 어쨌든 간에 네.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실제로 예, 그때 예. 그 잘못했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과거 청산이나 적폐 청산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때 저 때도 보면은 군 조직이 또 엄청난 조직이잖아요. 검찰 조직처럼 국정원 조직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폭로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었죠. 예. 이번에도 보니까 국정원에서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예. 드러난 거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관련 또 보니까는요. 전에 그 이순자 여사, 이순자 씨가 자서전을 냈었죠. 당신은 애롭지 않다 이 내용에서 자신들도
5.18의 희생자다 이런 주장한 적이 있었죠. 여기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이순자 부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5.18 관련해서 그동안